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마이뉴스와의 연관성도 전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물론 뭐 맞아요. 여러 언론사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인터넷 언론이라는 최초의 시작을 오마이뉴스가 했고 그 오마이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보도 가고 그다음에 연대할 수 있도록 기회도 그렇죠.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예, 언론 환경을 그렇지. 오마이뉴스가 완전히 좀 많이 좀 근데 반감을 그렇지. 시켜줬죠. 거기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는데도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한 신문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잖아요. 그랬었죠. 이게 그것도 또 엄청난 파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조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는데 오마이뉴스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퇴임 때도 오마이뉴스랑 깊숙하게 또 그 하고. 정리를 하는 인터뷰를 그렇죠. 아주 길게 해서 나중에 서거하신 이후에도 그 영상들이나 그 메시지들이 영원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오마이뉴스에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도 보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노란 정통이었나요? 그거 돼지대문통. 그거 운동도 같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맞아요. 후원금 모금하는 과정에서 돼지저금통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건 결과론적 얘기지만 조중동처럼 이렇게 거대한 언론 권력들만 있고 네. 오마이뉴스가 없었다고 하면 네. 상당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불리한 사실은. 지형이었을 거고 그 당시에. 그리고 네. 인터넷이라는 네. 이 공간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노사모가 처음 시작된 게 게시판이었거든요. 맞아요.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 그 당시 부산에서 낙선한 그러니까 사실 부산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로에서 그거죠. 당선이 되면 좋을 텐데 당선되시고 나서 이제 이게 지역주의를 타파하게 해서 내가 지역에 가서 당선되는 게 지역주의 타파를 맞아요.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참모진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종로를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는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또 떨어지세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네티즌이 글을 올리죠. 이 바보 노무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이자. 그때 이제 바보라는 맞아요. 별명도 생기는 별명이 거고 생겼죠. 바보 노무현을 위해서 만나자 해갖고 그 만나요. 그때 사실 초기 멤버가 저도 사실 노사모 초기 노사모 멤버였어요. 초기 멤버. 제가 그 아이디가 뱃소리였어요. 뱃소리.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디로 불렸거든요. 약간 그때 뭐 절세 미녀도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게 무슨 아이들 그냥 그 아이디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전에서 만나죠. 그게 이제 초기 노사모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뭐 상상도 못한 일이 이제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노사모가 없었다라면 인터넷이 없었다라면 오마이뉴스가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새로운 흐름이었는데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걸 못 읽는 거죠. 그렇죠. 못 읽었지. 그 당시 인터넷이 뭘 하겠어 지들끼리 떠드는 건데 지금도 그 트위터도 처음에는 생길 때 과다 대표한다. 저거 보는 사람만 대표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인터넷에 모인 그 커뮤니티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노무현을 당선시킨 거예요. 근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국민 경선에서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죠. 갖고 그 노사모 그러니까 광주 경선에서 이변은 근데 노사모한테는 이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이변이라고 하는 거죠. 아 광주 출신도 아닌 노무현이 이렇게 광주에서 1등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노사모 회원들이 친필로 이 투표권자 유권자들한테 친필로 편지를 쓴다.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일일이 보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냥 써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절절함이 광주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승리를 위해서 본선의 승리를 위해서 호남이 지지하는 영남 후보 이 논리도 엄청나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 거죠. 그렇죠. 호남은 현실적으로 유권자 수가 적다. 그래서 호남의 후보가 됐을 때 이 지금 구도상 지역 구도상 되기 어렵다. 영남과 호남의 어떤 유권자 수를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그 노사모나 노무현 후보 쪽에서 개발한 논리가 본선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 본선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의 자격 조건은 호남이 지지하는 영남 후보다. 맞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노무현이 된 거죠. 실제로 그 결과상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선거 결과도.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막판까지 정말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어요. 잘 아시는 그럼요. 것처럼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했다가 그 전날 그냥 너무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이후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게 늦게 선출돼요. 미리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미국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갖고 되게 일찍, 왜냐면 12월 19일 날 선거가 있는데 3월 4월에 후보를 선출을 해놔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한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당선, 후보로 당선을 시켜놓고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이 흔들어. 구 민주계, 구 동교동계 이 사람 엄청 흔들어대잖아요. 엄청나게 흔들었죠. 원래는 이제 이인재를 본인들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밀었는데 이인재가 안 돼 버리니까 엄청 해방을 옵니다. 특히나 그 우리가 사무라이라고 했던 그 김영배 경선관리위원장 아까 화면에 나왔었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김영배 이렇게 흰 눈썹 이게 김영배가 화면에 나왔어요. 어찌됐든 경선관리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밥 한 번 안 사더라. 밥 한 끼 안 하면 아니 진짜 그런 얘기 해야 돼. 추접스럽게 그런 얘기 하면서 흔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후단협을 만들죠. 후보 단일화. 노무현으로는 이해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해창과 반 이해창 세력들이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후단협을 만들어 갖고 엄청 압박을 하죠. 아니 어떤 여기 나왔네요. 이분입니다. 네, 이분. 네, 이렇게 맨날 갖고 이 사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런 국민 경선 하는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뭐 노무현 후보 몇 프로 이렇게 이게 막 발표했고 그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특이해요. 그래갖고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지지자들도 이상하게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관리위원장인데 되니까. 그래갖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후다뱀이 완전히 앞잡이처럼 되셔갖고 결국은 뭐 진짜 밥 한 끼 발언 이게 정말로 진짜 우리 정치 후진성 그 당시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죠. 밥 한 끼 안 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잖아요. 그렇죠. 막판에 근데 뒤집죠 또. 그 전날 하루 만에 더 결집을 한 거야. 밤에. 맞아요. 그게 정말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극적이었어요, 극적. 어찌됐든 신의 한 수가 정몽준 후배 집에 찾아간 거다. 네, 맞아요. 정몽준이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고. 아무것도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간 거죠. 그래 진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맞아. 모습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을 맞아요.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예. 투표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진짜 그걸 때문에 이 노사모 진짜 열혈 당원 당은 안 움직였어요.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은 엄청나게 노무현 후보를 흔들어내리려고 했죠. 왜냐하면 기존과 다른 이게 일종의 솔직한 화법을 구사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되게 아니 대통령 후보가 저런 말을 해도 돼 이런 식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공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모가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당을 대신해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폐기하고 자기 집에서 이제 집거를 할 때 그 다음 날이 이제 선거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엄청 노사모가 발로 뛰어서 뛰었죠. 투표 동료 운동을 맞아요. 엄청 했다는 거죠. 뛰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도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죠. 당이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전체 당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운신한 폭을 자꾸 줄이게 만들고 네. 그건 결국 지지자들은 결집을 하잖아요.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지지하고 결집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 없으면 민주당을 지지하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막 진짜 일부 계층만 떼놓고 막 흔들어대는데 실제 전체 그 추이나 흐름을 보면 돈봉투나 김남국 사건 이후에 여론이 막 엄청나게 막 그 변화가 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맞아요. 상황을 네,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맞닥뜨려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정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당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탈당을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뭔가 좀 인정해줘야 될 부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아니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아니면 대통령 어떤 사람이더라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대선 자금 얘기 나오고 막 어떻게 보면 뭐 이해관계 뭐 무슨 뭐 이거 받고 무슨 뭘 크게 있는 대가를 것처럼. 대가성을 준 것처럼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몰아가는데 이건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철저하게. 아직 수사기관이 이제 밝혀내야 될 예, 문제죠.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네.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 예단만으로 한 사람의 어떤 걸 결정하고 그거 아니 김남국이 170명 중에 한 명의 의원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그게 뭐 민주당을 완전히 대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요. 네. 너무 앞서가지 말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봐야 돼요. 김남국 의원은 지금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양쪽 의견이 대치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과를 봐야 돼요. 그 증거가 나와야 되죠. 아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우리 국회 역사상 우리 헌정사상 그 윤리위에서 제명을 시킨 사람은 없어요. 김영삼밖에 없어요. 아 실제 한 명 있어요. 그때는 김영삼 때 이제 정치적- 박정희 때 정치적 이유로 그렇죠. 제명을 시킨 그 한 건밖에 없고 그럼요. 지금 윤리특위에 한 40명 정도가 올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걸 먼저 하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딴 사람들은 지금까지 왜 가만뒀어 그러면 무슨 뭐 그러니까 이걸 정치 이슈 하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순서대로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고 본인이 수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럼 수사해서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뭐 이제 아무튼 6월달에 지금 이번에 어제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공직자들 재산 신고에 포함시켜라 해갖고 있는데 이제 뭐 국회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당선된 이후에 가상자산 보유한 게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전재수 그 소위 위원장이 아무튼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신고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도 원외위원장들 네. 김현성이 아니지 김현정.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김현정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원외위원장들 대표하고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거기서 몇 가지 이제 결의사항 냈잖아요. 5개 정도 냈는데 대의원 문제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노무현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무현 정신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득권을 없애야 돼요. 민주당 내에 그럼 기득권은 없는가?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들을 내려놔야 돼요. 총선 과정에서는. 그럼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의원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이 디지털 시대, 혁신의 시대에서 사실 민주당 정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좀 지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일종의 그 대의원들이 일종의 국회의원처럼 대리에서 권력을 이게 소수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 투표도 하고 그렇지. 모바일로 뭔가 다 할 수 있죠. 연결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거에 연결과 소통이 좀 미진했을 때 중간에 뭔가 다른 대리자를 다시 넣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대의원이라는 게 당원에 다시 한번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일종의 중간에 이런 그 전달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개인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전당원 투표제도 몇 번을 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는 조금 혁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소통의 틀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시대다. 네. 디지털 정치. 뭐 이런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정하는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하는 그리고 이런 소통의 방식들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과거 아날로그식 소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당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민주당만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나중에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회도 사실 대의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의 맞아요. 민주주의에서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런 것조차도 더 뭐 혁신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어떤 플랫폼이나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뭐 시도를 하고 네. 도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이 차제에 저는 이제 디지털 정당으로의 전환, 디지털 혁신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이 명분 안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네.